네, 제 6장 벌칙입니다. 제 40조 벌칙 내용을 보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가지, 징역형과 벌금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처벌 대상으로 보는 건, 이 국토부 장관이 승인 없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선을 폐지하는 거를 가장 큰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몰래 쓰는 거. 허가를 제대로 허가 없이 쓰거나 아니면 허가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서류 조작해갖고 이제 허가 받는 경우. 이거 그게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몰래 쓰는 것보다, 이제 허가 받아놓고 그냥 마음대로 운영 안 하는 게 더 큰 처벌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 서비스를 제한 중지하는 자. 다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이하의 벌금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허가 받지 않고 철도시설 사용하거나 아니면 36조는 비상상황 시 비상사태 시 이제 국토부 장관의 어떤 명령이나 조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36조가 이제 지진 났을 때 지진이나 뭐 천재지변 같은 어떤 비상사태 시의 어떤 대응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3조 1항부터 5호까지 그리고 7호에 따른 조정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6호는 빠졌죠. 자, 6호는 철도 이용 제한의 금지였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6호는 철도 이용 제한 또는 금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해했던 건 철도 이용의 제한 금지는 그러니까 이제 철도 운영자나 시설 관리자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해서 이걸 위반하는 경우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금 대상에서도 빠졌고 이 내용은 이후에 과태료 대상으로만 들어가거든요. 6호 같은 경우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엔 가장 큰 처벌 대상은 철도사업자 운영자가 마음대로 운영 안 하는 경우에 가장 큰 처벌 대상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상사태 시에 어떤 그 조정 명령 등을 조치를 위반한 자가 이제 2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고요. 다음 41조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40조 말씀드렸던 요 벌칙 조항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되는 40조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데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이제 과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상당한 주의 의무 또는 감독을 게으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또는 개인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으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40조 위반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0조 6호 철도 이용 제한 및 금지는 양벌 규정에 적용 안 됩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42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보면 36조 제1항 6호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요 6호 내용은 비상사태 시 천재지변 같은 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 시에 국토부 장관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철도 이용의 제한이나 금지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만약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과태료라고 요거 이제 과태료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철도 이용자에 대해서 아마 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철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통범칙금, 이제 과태료 통지서 날라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과태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징수합니다. 대통령의 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징수합니다. 부과 방법은 조사 확인 후에 해당 위반 행위 조사 확인 후에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 방법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을 통지한다. 아마
우리가 교통 뭐 신호위반이나 이래 했을 때 과태료 통지서 날라오는 내용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의견 진술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국토부장관은 당해 위반 행위 동기 정도 횟수를 참작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요. 국토부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